여러분, 건축설계사무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 진짜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냥 이름 있는 회사에 가고 싶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취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정말 말은 들어봤지만 정말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지원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건축설계사무소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그리고 지원자로서 어떤 특징을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건축설계사무소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는 그 기준이 한 4-5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그 기준을 다 말하기에는 너무 대사가 길어져서 제가 짧게 기준을 직원 수와 프로젝트 유형으로 좀 나뉘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원 수를 보면요, 100명 이상 되고요. 글로벌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이상 됩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들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보통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항, 초고층 빌딩, 대형 복합시설 등 굉장히 규모 있는 프로젝트들을 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설계팀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CM 부서 등 되게 분업화되어 있고 초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분업화되어 있는 만큼 협업을 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한 가지의 전문 분야를 좀 깊이 있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한 분야에서 좀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을 기업도 선호를 합니다. 팀 작업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건축 프로세스의 전 과정 중에서 일부분만 참여하게 되는 구조인지라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면서 참여하는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연차가 쌓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프로젝트 리더로서 활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의 경과와 경쟁이 필수인 듯 합니다. 장점은 연봉뿐만 아니라 성과급과 사내교육, 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 잘 조직화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성도 보장이 되는데요. 또 그 반면에 좀 반복적인 작업과 또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기회가 좀 부재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과 성장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누군가한테는요, 대기업이 정말 기회의 장이고요. 굉장히 잘 맞는 어떤 회사의 환경이 되는 거고,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게 되게 단점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중견건축 설계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기준은요, 직원 수가 한 50 내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성장 중인 회사이거나 어떤 특정 분야에 아주 특화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징입니다. 특징은 대기업보다는 조직이 작지만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적응력이 좋으면요, 성장 가능성이 좀 큰 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과 소형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극도로 발전한 아뜰리에의 사업적인 모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직원 수가 많은 아뜰리에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발전 과정이나 디자인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아뜰리에 성향을 좀 갖는 듯 합니다. 그리고 중형 기업은 좀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많이 줄 수 있는 곳이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설계사무소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은요 50명 미만입니다. 개인 작업실에서 소규모 사무소까지 좀 포함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은요, 한 사람이 기획부터 설계, 시공, 프레젠테이션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개성 있는 디자인과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자율성과 책임감이 좀 동반되는데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이 성향에 맞춰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또 소형 아뜰리에인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경험을 하면서 또 클라이언트도 바로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건축가로서 이로 인해서 좀 성장할 기회를 정말 순간순간 많이 갖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기업별로 특징을 이제 알았으니까 각각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건축 설계사무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넣을 때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경험을 정리를 해가지고 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흔히 많이 하는 뭐 학교도 좋고요. 공모전 나갔던 어떤 대형 프로젝트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인턴 했던 경험들도 역할을 잘 정리해가지고 넣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빔이나 캐드, 친환경 설계, 구조 해석 등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팀워크나 협업의 경험, 프로젝트에 좀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형 기업은요, 여러분의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좀 기본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기술적인 내용과 역할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려 오셨을 때 대형 건축 설계사무에 넣는다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프로젝트에는 어떤 설계 메커니즘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걸 훨씬 더 퍼포먼스 있게 드러내고 또 전문성 있게 드러내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학생분들은 그런 관점이 없고 이제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나열하는 식에 좀 그치거나 그래픽적으로 좀 디테일을 끌어올리는 식에 좀 그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정말 원하는 그 시각을 갖고 좀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학원에서는 채우는 작업을 많이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견 건축 설계 사무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포트폴리오는 창의성과 어떤 실무 적응력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구성은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거 공간이라든지 상업시설, 리노베이션 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제에 치우치지 말고 좀 다양하게 넣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령 우리 학생분들께서 이러려고 해요. 저학년 프로젝트는 무조건 제친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분들이 하셨던 프로젝트들을 우선 다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정말 우리 학생분들의 잠재성과 또 프로젝트의 구성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다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학년 때, 중학년 때 프로젝트들이요, 은근히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단 저학년 때 했던 거는 전문성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분들의 어떤 포커스는 어디냐면 어떤 규모전, 그리고 그래픽 기술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냥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딱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정말 기업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이 친구가 창의적이고 어떤 가치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량과 기질이 가지고 있는가, 그 흔적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3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실험과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 그 3부 영상 안 본 분들은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를 향한, 가치 창출을 향한 어떤 몸부림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디자인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로 하여금 또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논리성을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클라이언트 응대 경험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능력들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창의적이고 실무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경험을 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기획부터 설계까지 정말 논리적인 접근법을 강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규모 건축 사무소를 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 사무소는요, 독립적인 작업 능력을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혼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좀 더 보여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시공까지 하진 않았더라도 설계를 알차게 끝까지 퀄리티 있게 끌고 간 어떤 기량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면서 내가 진짜 설계한 시공을 포트폴리오에 보여주진 못하지만 어떤 그런 과정에 참여도 해봤고 이런 경험을 엑스트라 워크나 포트폴리오 뒷면에 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창의적인 접근법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개성 있는 거. 정말 자기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아뜰리에의 맛 아니겠나요?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뜰리에를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만났을 때는 특히나 이 친구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은 다각적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드러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같이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그럴 만치 또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서 정말 내가 포트폴리오를 냈을 때 이제 심사하시는 분께서 이 친구 진짜 이 친구만의 세계관이 있네. 뭔가 같이 일을 하면은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확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규모 사무소는 여러분이 모든 걸 직접 해낼 수 있는지 그 역량을 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작업부터 최종 결과까지 정말 상세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상세하게 표현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기준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맞춰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취업 성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여러분들께 목표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왜 그 회사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근데 정작 학생분들이 정말 답을 못하거나 피상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학생분들이 뭐 늦게라도 그 답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 생각하고요.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이 설계 하나하나에 몰입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또 혼자서라도 양질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건축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잘 탐구를 해보면요. 나중에 취업의 순간에 왔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좀 더 명료하게 보일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포트폴리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취업과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꿀팁 정말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 만나겠습니다. 안녕.